자, 10번입니다.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4번. 자, 1번 보면 앞에서 풀었죠. 자, 베트남 여성 사건인데 남편 동의 없이 13개월 된 자녀를 베트남에 데려갔는데 데려갈 때에 여기 해설 나와 있듯이 폭행, 협박, 불법적인 살상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약취죄로 볼 수가 없다는 내용의 판례이고 따라서 관련된 죄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약취의 경우에 폭행,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임을 요한다는 것이 아니고 자, 해설 나와 있듯이 실력적 지배하에 두면 충분합니다. 자, 3번 갑니다. 영리 목적 약취죄는 존속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없죠. 이 부분도 설명드렸습니다. 존속 범죄가 없습니다. 해설 가보시면 자, 존속 범죄는 살인죄, 상해죄, 폭행죄, 유기죄, 학대죄, 체포감금죄, 협박죄뿐이다. 이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기본 강의 때 앞 글자 따서 살상, 폭행, 유학, 체포감금, 협박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살상과 폭행을 배우려고 유학을 떠났다. 그곳에서 체포감금, 협박당했다. 이렇게 외워두시고 자, 4번입니다. 자, 국외 이송 목적 인신매매, 국외 이송죄를 범한 사람이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의 안전한 장소로 풀어줬을 때는 해방 감경 규정이 있다 했고 의무적 감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11번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번입니다. 사실상 지배하러 옮겼다면 기수가 됩니다. 약취죄가 기수가 성립하게 되고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본죄가 성립하면 변함이 없죠. 자, 2번. 자, 실력적 지배하에 두면 족하다고 했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임을 요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3번. 자, 예빈무죄를 묻고 있는데요. 자, 예빈무죄 같은 경우에는 요 상해죄 그리고 살인죄의 경우에는 예빈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되는 치상죄라든지 치사죄의 경우에는 예빈무죄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4번에 가출하였다. 영화배우가 되도록 도와달라고 한 여고생을 집으로 돌아가라고 수차례 권유를 하였다는 것이죠. 단지 자취방에서 같이 지냈다는 것만 갖고서는 유인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12번. 자, 감경할 수 있다는 해방 감경 규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법조항이 적용이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정답은 2번. 나머지를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인질상해에 있다 했죠. 그리고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있습니다. 인신매매죄 있습니다. 그런데 강도죄는 재산죄이기 때문에 탈락. 체포감금죄 없습니다. 탈락. 나머지를 남겨두세요. 자, 13번 승진 문제인데 역시 해방감경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범죄를 묻고 있습니다. 강도죄는 재산죄이기 때문에 해방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요. 그 외 나머지 거 상해죄, 매매죄, 약취인죄 있습니다. 자, 14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요. 정답은 2번. 자, 기억번입니다. 자, 결혼한 사람을 약취한 자는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된다. 이것이 2013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형법이 그때 원래는 약취인죄가 친고죄였습니다. 친고죄였었는데 그 친고죄 조항이 삭제가 됐죠. 그때 2013년도에. 그래서 지금은 비친고죄가 됩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입니다. 동그라미. 자, 2번은 풀었죠. 시설 운영자가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회원으로 대우하지 않겠다고 해서 억지로 요 등록 신청서를 받았죠. 이것은 강요죄가 된다는 내용의 판례 풀었습니다. 동그라미. 자, 혼자 머무는 주거에 부모의 출입을 봉쇄했고 결국
미성년자를 이제 약취했다는 거죠. 이 약취죄는 장소적 이전이 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 출입을 봉쇄했을 때 약취죄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X. 자리 1번. 가방을 뺏었다. 반항을 억압해서 뺏었다. 강도죠, 강도. 강도가 되고요. 그리고 15km를 계속하여 진행했다는 말은 감금이죠. 감금. 그래서 강도죄 더하기 강도죄 경합범이 됩니다. 동그라미. 자, 친권자가 지금 아내가 사망했는데 배상금 때문에 분쟁이 발생했고 미성년자를 그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데려갔다고 했을 때 약취가 됩니다. 그래서 약취죄의 주체는 친권자도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소매를 잡아 끌었다는 것이 불법적인 유형의 행사죠. 그래서 실력적 지배에 두었다면 약취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폭력행위라고 평가할 수가 없다? 있죠. 요 소매를 잡아 끌었다는 것이 불법적인 유형의 행사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틀렸고 약취죄의 수단이 폭행에 해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틀렸습니다. 자, 15번.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1번. 자, 약취유인죄의 조항들은 친고죄라고 했는데 친고죄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말씀드렸듯이 2013년도에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X. 자,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또 적용되도록 세계주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건 옳은 지문이에요. 동그라미. 자, 2번. 유혹이라 함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쭉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그 내용이 허위임을 요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3번. 여중생의 동의를 얻었다. 미성년자잖아요. 이 동의 효력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지배하러 옮겼다면 약취죄 기수가 됩니다. 동그라미. 친권자가 앞에서 풀었죠. 그 자식의 의사에 반해서 데리고 오면 자신의 지배하러 데리고 오면 약취죄 기수가 됩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정답은 1번. 자, 15번.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번에 실력적 지배하여 두면 되고요. 반드시 억압함을 요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가출하여 유인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 동의 효력 없다 했습니다. 보호자의 동의가 없다면 유인죄가 됩니다. 자, 3번. 해방 감경 규정인데요. 해방 감경 규정은 강도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강도죄는 재산죄이기 때문에 X. 나머진 됩니다. 4번. 부모의 출입을 봉쇄했다. 그리고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켰다. 약취가 됩니다. 자, 17번입니다. 자, 옛날 문제인데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2번. 자, 국외 이송은 예비모죄 처벌 조항이 있죠. 자, 2번. 단란주점에 팔 생각이라는 말은 영리목적이죠. 영리목적입니다. 그 영리목적 유인죄가 됩니다. 15세는 미성년자이지만 해당 목적이 있을 때는 목적범으로 처벌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라는 말도 틀렸고 이것을 영리목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영리목적 유인죄로 바꾸셔야 되고 자, 그리고 지금 원룸 아파트에 유인했잖아요. 원룸 아파트 유인했다는 말은 실력적 지배, 자신이 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력적 지배를 설정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가 아니라 기수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이렇게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영리목적 약취인죄가 되고요. 미수가 아닌 기수가 됩니다. 자, 3번. 17세 미성년자죠. 자, 간음할 목적입니다. 그러면 간음 목적 약취인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약취인하면 기수가 되는 거예요. 기수. 그래서 간음 목적 약취인죄 기수가 됩니다. 약취인죄는 직계 전속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맞죠? 앞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듯이 살상이죠. 살상과 폭행을 배우려고 유학을 갔다. 거기서
체포감금 협박당했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약주인죄는 직계 존속에 대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 됐습니다.